자, 이게 사실일까요? 양정철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충격적이죠?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민주당 공천권을 유린했다. 2020년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21대 총선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의원입니다. 이해찬 의원을 검찰 캐비넷으로 협박했다라는 얘기예요. 검찰 캐비넷을 양정철이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2019년도부터 윤석열과 양정철은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양정철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로 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됩니다. 운전기사까지도 이 양정철과 윤석열은 공유할 정도입니다. 동해에 사는 황모 사업가의 아들이죠. 이 황 씨를 운전기사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로 아주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정말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0년으로 이제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총선 당시에 총선 이후에 어떤 저거는 이제 총선 당시예요. 당시죠. 그러니까 공천을 당시. 이제 바로 앞두고 있었던 때 이제 당의 공적인 이제 공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시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이제 당내 중진 인사가 있었어요. 네. 그 당내 중진 인사를 양정철이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검찰 캐비넷 문건을 들고 이분을 협박을 하죠. 네. 예. 검찰 캐비넷이라는 것은 민주당 인사들의 약점이 적혀 있는 그렇죠. 검찰발 정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캐비넷 문건을 제시를 받고 난 뒤에 이 민주당 그 중진 인사가 그 뒤에 사실은 사실 뭐 공천 과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한 걸로 그렇죠. 저희 취재 결과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의 이제 공적인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양정철 당시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이 공천권을 저는 이제 찬탈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정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분이 이제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총선이 누구에게 끝난 전달하죠? 날인가?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네, 준진 전달을 합니다. 네. 누구에게 전달하냐? 전직 장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전직 장관. 장관. 네. 네.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네.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직 장관 혼자 들은 건가요? 저 얘기는 이제 저분은 혼자 들었죠. 혼자 들었군요. 네, 혼자 들었고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혼자서 이제 사귀고 있다가 이분도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에 이제 그 이분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이제 양정철 씨와 관련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 모임인데요. 이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죠. 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전직 장관이 양정철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내용들을 본인이 전해 들은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협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정보 등을 가지고 내사 정보죠. 이런 걸로 민주당 공천권을 사실상 유린해 버렸다. 그렇죠. 근데 공천에 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전부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신은 빠지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양정철이 공천권을 사실상 찬탈을 네.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서울의 그 보험에서 서울의 보면 보험을 이제 보안사가 네. 이제 나름대로 수사 문건을 가지고 이제 적대되는 세력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거했듯이 네. 뭐 거의 비슷한 과정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2015년부터 윤석열과 공고한 끈을 유지하다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고 그에 가장 가까운 측근 인사를 자기 운전비서로까지 두면서 검찰하고 거의 한 몸이 됐던 거죠. 2019년 그 이듬해가 2020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4월 15일 날 이제 선거 때인데 그때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비례대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비례대표뿐만 아니고 지역구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을 그렇죠. 행사한 걸로 보여지죠. 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저 때는 이미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조국 그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많이 각이 서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원장하고는 계속 그 원만한 관계가 유지됐었던 것 네. 같고 결국은 양정철 원장을 통해서 윤석열이 거꾸로 민주당 공천에 자신의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 공천에서 뭔가 배제시키는 이제 이런 일도 벌인 걸로 저희는 이제 압니다.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윤석열이 대선 때 했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소수지만 민주당 안에 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던 것도 이런 근원에서 찾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기 민주당 중진 그다음에 전직 장관이 누군지는 저는 다 압니다. 실명으로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보를 굉장히 이제 신빙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바로 이 전직 장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혼자 들은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대여섯 분들이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또 본인들이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웬만한 분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아름아름으로 다 알고 다 하는 얘기인데 왜 그동안에 이 얘기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는지 양정철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근수근 되긴 했어요. 네. 계속 양정철 얘기는 했었는데 아니 양정철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만드는데 뭐 주모 기자하고 막 같이 만나서 무슨 4인 회동을 했다는 등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 있었지만 있었죠. 네. 이렇게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검찰 캐비넷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공론화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 추가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네. 뭐 자, 이게 사실이면은 정말로 나라 망한 거죠. 국가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완전히 다 망가뜨린 겁니다. 검찰 고위 공무원, 최고위 공무원과 짜고서 검찰 캐비넷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당의 대표를 협박을 해서 공천권을 찬탈해서 지가 뒤에서 사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은 비례대표 공천을 거의 다 양정철이 행사했다라는 것은 거의 다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지역구 의원까지도 이 양정철이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협박을 해서 이해찬 대표를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 캐비넷을 이용해서. 이 양정철에게 누가 검찰 캐비넷의 정보를 줬겠어요. 양정철이 누구와 가장 가깝게 지냈겠냐고요. 2019년도에 윤석열을 만났다니까요. 만나서 그 양정철이 윤석열을 만나게 된 것은 대구 고검으로 윤석열이 좌천돼서 내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양정철이가 검찰총장 후보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었던 거고,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2019년도 4월달에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그것을 부정을 했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광덕 의원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광덕 의원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이라고 합니다. 초쯤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아마도 2019년도 4월쯤이 맞을 거예요. 한국일보 보도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6월달, 7월달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몇 번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부패 혐의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양정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충성맹세까지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파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겠죠. 충성맹세 받아야 되겠죠. 그 정도 돼야지 검찰 캐비넷 나오지 않겠어요?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검찰 캐비넷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더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안 된다. 새로운 안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싹 뒤집어 버리죠. 사기 쳐먹는 거예요. 사기 쳐먹는 거죠. 이 양정철이는 외대 법대를 나왔어요. 외대 법대에서 이제 학보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노조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노무현 선거 캠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그런 공으로 나중에 청와대 행정관에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당시에 유진용이죠. 유진용 문체부 차관에게 이제 인사청탁을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하니까 진짜 배를 째드리겠습니다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문재인 캠프에서는 또 메시지 팀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히말라야 트레킹도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도 같이 갔던 것으로 유명하고, 나중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정철의 성정을 알아보고 위험하니까 너무 설치고 나댈 것 같으니까 가까이 두지를 않으려고 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부탁을 해서 민주연구원장,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 자리에 이제 천거를 해서 됐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뒤에서 다 해먹었던 거죠.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이것저것 다 관여를 하고 뒤에서 실세처럼 군림을 했던 거죠. 국회의원 공천까지 좌지우지를 했다는 것은 다 끝난 거죠. 정말로 충격적인 보도 내용입니다. 정말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 동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